영재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물리교과 사례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왜 사교육에 의존할까요? 실제로 물리교육과 관련된 사교육을 많이 받는 정도와 물리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R제곱이라고 하는 건 설명력을 이야기하는데 0.013, 1.3%를 의미하거든요. 1.3% 정도면은 거의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좀 성적이 우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요 선 밑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물리를 반쯤 포기한 학생들입니다. 실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요 위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정말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물리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사교육을 안 받아서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사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물리를 포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사교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적하고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에 의존할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면 놀지 않을까. 그죠?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얼마나 놀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내비두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도 학원을 가면 좀 환경이 뒷받침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학원 가서 시간만 때웁니다. 눈 멀뚱멀뚱 뜨고 시간만 때우다 집에 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만 때우는 거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고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왜 사교육을 받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하는 건 불안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거하고 학습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의지가 있는 학생은 불안해서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의지가 부족한 애들은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면 놀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시간만 때우는 거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은 공부를 하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니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노는 애보다 조금 더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왜 상관관계가 없느냐? 이 플러스 효과를 상쇄시킬 만큼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플러스 효과를 딱 그만큼 상쇄시켜주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게 바로 사교육을 받으면 수업 시간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보내는 이유, 학생들이 사교육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이거죠. 학교에서 수업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다 이해를 못할까봐 미리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조금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또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죠. 사교육을 열심히 받았지만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뭐냐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방 청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또 얘기하냐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기 걸로 소화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들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또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죠. 청소년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도 나타나냐면 이게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만 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실력이 별로 없고 학원 선생님이 매우 실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험 기간에 아이들은 학원에서 준 프린트를 매우 열심히 풉니다. 자, 근데 어떤 점을 아이들이 간과한 거냐면 시험 문제는 학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냅니다.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시험 문제 내고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걸 시험 문제 냅니다. 근데 저도 가끔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학원에서 받은 프린트를 보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건 너무 교과서 구석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개념인데 많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내가 설명한 거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라서 그것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물리 인증제에서 인증 받았다,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았다, 그리고 학원에 있는 문제에서 탑 수준이다. 그래도 학교에 오면 성적이 낮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해요. 학원에서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학원 선생님을 덜 신뢰하면 학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부족한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더 신뢰하게 만들죠. 그래서 학원의 전략이기도 하고 또 학원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플러스 효과가 다 상쇄가 되는 거죠.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은 여기가 마이너스 효과고 여기가 플러스 효과입니다.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수업 시간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없죠. 반대로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놀 가능성이 더 크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그래서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학생이 있고 사교육을 열심히 받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물리교과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원이 학교 선생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에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초가 부실해요. 학원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데 대충 설명하고 매우 빠르게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딸리는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아이들이 이런 고난이도 위주의 문제를 잘 풀게 되면 어떤 자만에 빠지냐면 어려운 문제 잘 풀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기초적인 개념을 열심히 가르쳐줘도 잘 안 들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물리 개념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영재학교를 위한 그런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면은
한번 자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관성의 법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면 그 학생은 기초 개념을 무시하지 않는 학생이고요. 교과서 열심히 보는 학생입니다. 근데 잘못된 답변을 하면은 그 학생은 기초 개념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성의 법칙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는 갈릴레오가 처음 관성을 제안하면서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을 갈릴레오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관점에서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갈릴레오는 태양주위를 지구가 원운동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관성에 의해서 원운동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갈릴레오가 생각한 관성입니다. 틀렸죠? 뉴턴은 운동하던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구가 잡아당겨서 이와 같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관성의 개념과 갈릴레오가 생각한 관성이 다릅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근데 아이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원에서는 기초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기초 개념을 아이가 무시합니다. 교과서에 있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 시험 문제가 좋지 않다. 학원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나쁘다. 변별력이 없다. 너무 쉬운 문제만 냈고 내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대입에는 어떨까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심층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실제 예시인데요. 심층 면접 문제의 스타일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 2, 3 이렇게 문제가 쭉 따라 나오는데 맨 첫 번째 거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매우 쉽고 그 다음 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밑으로 가면 난이도가 높아져요. 사실 요거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도 매우 쉬운 개념부터 매우 어려운 개념까지 다 물어봐요. 학교 시험 문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내면요 아이들 평균이 너무 낮아요. 학교에서도 뭐 경시대에 비슷한 시험을 보거든요. 그거 보면 평균이 2, 30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학교 내신 성적에서 평균이 2, 30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쉬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대입에서도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고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고요. 어려운 문제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쉬운 문제를 맞히고 어려운 문제를 틀린 학생들과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원이 가지고 있는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데요. 사교육에서는 문제를 잘 풀어서 맞추는데 초점을 둬요. 결국은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도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보다는요 쉽게 풀 수 있는 이 요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령이라고 하는 건 특정 유형에만 적합을 해요. 그래서 물리의 개념이나 원리는 사실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다 적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는 배우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요령은 금방 배웁니다. 근데 그 요령에 빠지면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 적응시키기 위해서 학원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매우 많이 풀게 시킵니다. 매우 많이 풀게 시켜서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요령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암기하도록 만들어요. 물론 학원에서는 암기하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문제를 많이 준다는 것 속에는 바로 암기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맞추는 과정, 얘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맞췄는지 아니면 대충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납니다. 이게 제가 낸 시험 문제인데요. A와 B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써라. 그러면은 아이들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너무너무 잘 써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 렌츠의 법칙을 무시하죠. 정답을 풀어서 맞추는 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50% 전후밖에 안 나와요. 사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 중에서도 제 수업을 듣고 제가 강조한 내용을 들은 친구들은 맞추고요. 사교육을 열심히 들었어도 제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은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강조한 그대로 내는 거거든요.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기 걸 소화하면 맞추는 거고 난 사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점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강조점, 개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걸 원하는 거하고 학원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잘 풀게끔 만들어주는 거하고 약간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함정인데요. 사교육이 대부분 올림피아드를 좀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림피아드를 강조하는데 이 올림피아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원은 약간 좀 고난이도 위주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올림피아드 스타일이 딱 거기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말 원하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게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올림피아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영재고 1학년 학생들, 이제 갓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죠. 근데 대학교 물리, 일반 물리학에 있는 연습 문제나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를 주면 너무너무 잘 풉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걸 풀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매우 잘 풀어요.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 푸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나 대입에 도움이 되는 심층 면접 스타일의 문제를 주면 잘 못 풀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위주로 또 올림피아드 틱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에 그런 문제 유형에만 익숙해진 거죠.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자녀에게 수능 문제를 한번 풀게 시켜보세요. 시간은 넉넉하게 합니다. 물리 같은 경우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시간 정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풀게 합니다. 그래서 잘 풀면 그 학생은 물리의 원리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주는 문제풀이 요령이나 또는 여러 스타일, 유형에 익숙해지는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간이 많아도 수능 수준 정도, 일반 물리 수준에 있는 문제를 풀 정도면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가르쳐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근데 학원은 어떻게 가르치는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대충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 위주로 가르치고요.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조금 학교하고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가르치죠.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심층 면접에서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학원 교육만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심층 면접 스타일하고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심층 면접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Q하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건 전기 파트의 문제거든요. 전기 파트의 문제고 용수철과 관련된 건 이건 역학 파트입니다. 이 용수철과 관련된 건 뭐냐면 좀 학기 초에 배우는 거고요. 요 전화와 관련된 건 뭐 좀 학기 나중에 배우는 거죠.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 배우는 개념에 매우 충실해요. 근데 심층 면접 문제는 전 교과 영역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매우 잘 틀려요. 뭐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싹 까먹고요. 기말고사 배우죠. 기말고사에 집중해서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입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것들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문제에 매우 약합니다. 제가 영재고에서 물리를 12년 동안 가르치면서 대입 문제를 보면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심층면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한번 융합을 해봐라. 저 뒤에 있는 단원과 앞에 있는 단원을 융합해서 문제를 만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는 실제로 카이스트 심층 면접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대로. 그 학생이 만든 문제 그대로. 이게 심층 면접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역학하고 전자기하고 짬뽕되어 있는 이런 문제 내면 정답률이 50% 전후밖에 안 나와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도 틀려요. 그 얘기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에서 주는 올림피아드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 바람직한 문제, 학교에서 주는 문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원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들어라. 거기에 시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너의 성적이 좌우된다. 내가 가르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다. 나는 물리만 가르쳐줄 뿐이다.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문제가 유형이 바뀌더라도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물리를 가르쳐주는데 애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번째 분석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